나이 21에 처음 나간 소개팅 그때가 그녀와의 처음 멕시코 웰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하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드입니다. 네, 저는 신이고요. 그냥 착해보네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멕시코 웰빙. 오늘은 저희가 치과를 찾아왔는데요. 사람 몸에 있어서 치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시인 씨는 굉장히 표정이 밝네요. 치과 하면은 저는 좀 약간은 두렵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치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친구 이해해 보세요. 네, 아무튼 뭐야? 사람이 진짜. 가수한테 있어서요. 건강한 치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치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오셨네요. 또 네.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랩 가수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노래 아주 좋던데요. 들어오셨어요? 네. 예, 뭐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뭐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길 가도 뭐 전혀 못 알아봐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하고 있고요. 너무 이를 악물고 하다 보니까 이가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수 생활할 때 역시 입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구강 안에서 이제 뭐 내 구치라든지 아니면 남이 보기에 누래 보인다든지 충치라든지 그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검진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치과적인 상식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건치라고 하면요. 그럼 어떤 거를 건치라고 하나요? 일단 그 건치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능도 좋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기도 좋아야 되고 그 모든 거를 이제 합당하게 만족시키는 게 건강한 치아, 그래서 건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저희들의 치아 상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한번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 나가서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합시다. 아, 예. 네, 가시죠. 꽝 보세요. 다물어 보세요. 안에 보니까 충치가 옛날에 좀 있으셨나봐요. 스모킹, 담배 좀 피세요? 네. 어금니가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한 3mm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는 한 4mm 들어가시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런데 좀 이따가 이제 엑스레이 결과하고 종합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다른 거는 큰 이상은 없으시네요. 앞으로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제 치아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저 오늘 진단 잘 받으셨죠? 아까 힘들지는 않으셨죠? 오늘은 아픈 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찍은 구강 내 사진과 그 다음에 방사전 사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희 씨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면은 관우 씨가 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가 치아를 너무 세게 닦아서 약간씩 파여져 내려간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건강한 잇몸 색깔은 이런 핑크 컬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약간 염증이 생기면은 퍼플, 보라색으로 약간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저 플라그 같은 게 좀 껴 있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은 이런 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니는 그러하고 안쪽이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담배 보통 하루에 얼마나 피시죠? 한 갑 정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담배에 니코틴이 스테이닝이 아주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통 많이 오래 쌓이게 되다 보면은 치석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 잇몸병이라고 그래서 나이 드시면 관우씨가 풍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아랫니도 보시면은 사이사이에 치석이 좀 많이 껴있고 염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안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옛날 충치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레이라고 그러죠. 금으로 해놓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염증이 쭉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있죠. 그래서 이렇다면은 약간의 입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반대쪽 왼쪽 윗니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잇몸들이 약간 염증으로 인해서 좀 부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충치가 보이죠.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크게 보이죠, 여기. 그래서 이러한 작은 충치가 나중에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크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는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여기는 금으로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하고 같은 색으로 아마 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한 거. 그러니까 충치 치료했다고 한번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충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세컨다리 디케이, 2차 치아 우식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약간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주 더 확실하게 보이죠. 치아를 너무 세게 닦다 보면 이런 데가 뿌리가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가운데 이게 하얀 게 뼈입니다. 그래서 뼈는 꽉 차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관우 씨가 조금 문제가 있는 데가 어금니 쪽에 보시면은 이 까만 스페이스가 보이는데 이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안 좋으세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이러한 그 뼈가 아직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은 아까 보시다시피 염증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은 뼈가 자꾸 가라앉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가 붓고 흔들린다는 거. 요즘 뭐 다른 선배 가수분들 송대관 씨 나와서 선전하는 거 보면은 이가 흔들리고 그가 바로 이런 뼈가 없어지면은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앞니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아직은 나이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조금만 관리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시작하기 전에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요. 완전히 그 벌거벗겨진 느낌이랄까. 그리고 왠지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도 잘 닦고 관리도 잘하고 치료도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듭니다. 원장님, 치아에 관련된 질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치아에는 크게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썩은니, 충치, 그 다음에 어른들이 잘 아시는 풍치, 보통 잇몸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즘 어린애들이 교정 많이 하는데 부정교합, 이렇게 세 개가 큰 치과에서는 큰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도 피부병과 비슷하게 그 헐피스라든지 입 주변에 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암, 이런 것도 입안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강암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이유는 그 담배를 추잉 타바코라고 해서 씹어 먹는 담배 있어요. 그걸 늘 상용하시는 분들한테서 혀 밑에라든지 그런데 암이 발생합니다. 사실 치아는 평상시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치과 질병을 예방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원인이 되는 게 플라그라고 그래서 박테리아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는 여러분이 식사하신 직후 3분 이내부터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라그도 숙성이 돼요. 포도주처럼. 그래서 1주, 2주, 3주 지나면서 처음에는 산소를 숨쉬는 박테리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혐기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3개월이 그 전환점인데, 3개월이 지나는 그 플라그는 그 독성을 이제 그때부터 배출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치는 물론이고 풍치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
치과병이 났을 때 뭐가 제일 좋은 치료법이냐 그러면 원인을 없애는 거가 바로 술을 끊는 거죠. 그것처럼 치과 질병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 청결함, 그래서 스케일링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그 3일 그러니까 식사 후에 3분 이내에 보통 한 3분 정도씩 닦아주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오셔가지고 검진받고 스케일링 해주고 그러면은 치과의 거의 9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흡연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더 입냄새가 심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구취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구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병은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문명화된 사회에서 신체 접촉이 가까워지는 사회일수록 상당히 구취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예쁜 화장품 코너의 점원이 화장품을 사고 싶은 너무 예쁜데 가까이서 얘기할 때 구취가 나면은 생각이 없어지죠. 근데 그런 얘기는 부부 사이에도 사실 서로 얘기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구취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80%는 입안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전신적인 질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구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과에 오셔가지고 구취의 레벨을 또 재는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충치 아까 말씀드린 풍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냄새가 꽤 많이 나요. 그리고 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입 닦는 거 얘기할 때 혀 닦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꺼내놓고 거울을 보시면 오돌돌돌한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음식물 잔사가 남아있어도 또 구취가 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가수생활 하시니까 입안이 많이 마를 거예요. 그럴 때도 안 좋으니까 생수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 드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치과에서 전체적으로 검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원장님 오늘 검진을 받고요. 네. 앞으로 이를 잘 닦아야겠다고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잖아요. 입 닦는 법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그거 보고 한 건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입 닦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보통 이를 닦으실 때 여기 앞에 보시면은 치아가 보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뺨이 이렇게 딱 가리고 있죠.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급하게 우리가 닦을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닦기 때문에 아까 관우 씨 구강내 사진도 봤지만은 요 부분이 많이 파인 거죠. 네. 그래서 필요 없이 닦으면은 모난정이 돌맞는다고 정작 닦아야 될 부분이 2와 2 사이거든요. 근데 요 사이가 제대로 안 닦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닦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쉬운 방법은 쓸어내리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어떻게 하냐면 앞니도 위에서 아래로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쓸어내리면서 닦으시는데 또 하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치아를 구체적으로 닦는 거죠. 예를 들면 왼쪽 위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는. 그래서 뒤부터 시작해서 닦고 그 다음에 또 닦는 방법이 있는데 45도 각도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의 끝을 집어넣으시고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섹터 그러니까 이 영역을 안 벗어나시는 거죠. 이 부위를. 그 다음에 그 다음 부위로 넘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전체 이렇게 치아를 보시면 아치 모양인데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서 다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을 완전히 위를 닦으신 다음에 안쪽을 돌아와서 닦기 시작합니다. 근데 입을 벌리고 닦기 때문에 각도가 힘드니까 여기서는 2개씩 나눠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서 지나오면은 훨씬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른쪽 끝에부터 시작해서 밖에 끝나서 안쪽까지 돌아서 오고 아래도 마찬가지죠. 아래도 바깥쪽 돌아서 안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3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샤워하실 때 보통 3분 정도인데 3분이 굉장히 짧은 듯 하면서도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닦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군데도 미스하지 않고 다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요, 예전에 기억에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입안에 무슨 막대기 같은 걸 꽂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슨 임플란트라고 또 나왔는데, 신경치료랑 임플란트랑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신경치료는 자기의 자연 치아를 그대로 살려서 충치가 너무 심했을 때
신경이 안 좋았을 때 신경을 제거하고 그 안을 채워서 기둥을 세워서 쓰는 거를 우리가 신경치료한다고 그러고요. 임플란트는 뭐냐면은 완전히 치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그 부위에다가 이를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끝에 다 뿌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를 안 빼고 이 안을 치료하는 게 신경치료고, 예를 들어서 앞니가 이렇게 빠지셨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요 치아를 하기 위해서 양쪽을 갈아서 브릿지라고 그러면서 연결을 했는데, 요즘은 임플란트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가 이렇게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건 지금 임플란트 모델인데요. 이걸 갖다가 턱뼈 안에다 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서 보통 2개월에서 아니면 한 6개월 사이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기다렸다가 2차 수술하면은 이런 기둥이 뼈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엑스레이도 여기 잠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경치료는 치아에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 돼서 여기다 기둥을 세워서 이거 하는 거를 신경치료로 그러고, 이건 자기 치아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우리가 치아가 원래 없어졌던 부분이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10년 전만 해도 이를 많이 뽑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를 일단 자기 치아를 살리는 게 최대의 목적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치아를 상실한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서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부위만 시술할 수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보통 사람들이 치아가 썩었는데도 괜히 헝그리 정신도 버티다가 낭패 보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를 안 닦아야지 더 튼튼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치아 상식에 관한 네. 그 자칫 잘못 알기 쉬운 그런 치아 상식을 OX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관우 씨. 네, 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준비해왔거든요. 네. 네, 질문을 할 테니까 OX로 대답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깎여 나가고 시림으로 좋지 않다. 그건 네, 정답은 이제 아니요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스케일링을 할 때 치아에 부착된 아까 보신 그런 색소, 그 다음에 치석 이런 걸 갖다가 초음파 기술로 인해 가지고 서로 진동차에 의해서 치석만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는 큰 해를 주지 않고 그것만 떼낼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자주 하셔도 더 좋습니다. 이유는 빨래도 찌든 때는 없애기 힘들죠. 그러하듯이 자주자주 클리닝 해주시는 게 쉽고 즐겁게 치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강청정제나 방향성 치약으로 입냄새를 없앨 수 있다. 예, 대답은 아니요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날 때 그거를 덮기만 하거나 아니면 방향제만 뿌려서는 절대 냄새가 안 없어지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치워야 되듯이 입안에 있는 숨어있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치석 내지 이런 색소들을 없애셔야지 완전한 그 구취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칫솔질은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면 된다. 네, 답은 아니고요. 이유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락은 음식물이 들어간 순간이면 항상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꼭 3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쓸데없이 과자 같은 걸 먹었을 때는 그때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떠신 분 세상에 어떤 일에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닦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심하신 거고, 딱 한 1, 2분 정도로 해서 그때만 닦아주시면은 충분히 본인의 의미는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큰 칫솔이 좋다. 대답은 아니오고, 칫솔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면은 더 잘 닦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작은 거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틀리지만은 구석구석 닦아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솔이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솔도 너무 단단한 거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그 관우 씨 파여 나간 것처럼 애꿎은 치아만 파여 나가게 됩니다. 전동 칫솔이 손 칫솔보다 더 잘 닦이고 편하고 좋다. 예, 답은 아니오고요. 이유는 전동 칫솔은 원래 그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처음엔 개발이 됐습니다. 마치 자동차 오토매틱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닦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통제해서 닦을 수 있으면은 물론 좋고, 너무 전동 칫솔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렛츠고 웰빙. 오늘은 정말 우리 신체에 중요한 치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는 이 잘 닦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서 여러분들의 입안에 투자하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구강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강 건강 관리 잘 하시면은 또 얼굴도 항상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또 온 몸에 다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웰빙 열풍을 타고 꼭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입부터 먼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렛츠고 웰빙. 오늘은 저희 신체에 정말 중요한 치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정말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아이도도 원장님 말씀대로 치아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치과 선생님으로서 거듭나시고요. 네. 자, 우리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화이팅 한번 외치죠.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 순간 진모제